주가가 한 달 사이 거의 한 40% 가까이 폭락을 했죠. 이번에 JP모건에서 좀 서클이랑 코인베이스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8월 달에 코인베이스랑 서클 계약이 만료가 되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다뤄봅시다. 이번에 서클 가격이 좀 올라갔다 떨어졌다 계속 급등락을 반복을 했는데 JP모건에서 코인베이스랑 같이 서클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서클의 주가를 낮췄을까? 실적 전망치를. 한 달 가까이 거의 한 40% 빠진 이유는 뭐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빠지고 있죠. USDC 유통량도 감소가 하고 있고, 자, 유통량도 시총도 쪼그라들었죠. 40% 주가 빠졌고 6월 30일 하루 17% 가까이 빠졌습니다. USDC 유통량도 80억 달러에서 73억 달러.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액도 100억 달러 정도 빠졌어요. 여러분들 코인베이스, 서클, 그리고 하이퍼리퀴드 아시죠? 하이퍼리퀴드와 코인베이스 그리고 서클이 세 회사가 관계가 얽혀 있어요. 일단은 그거를 알아보기 전에 코인베이스랑 서클의 계약 관계부터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봅시다. 계약 관계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24년도 계약, 23년도 8월 달에 계약을 맺었고, 서클이랑 서클의 USDC가 이제 USDT 테더사를 넘기려면 무언가 플랫폼이 필요하잖아요. 유통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1등, 미국 1등 암호화폐 거래소의 코인베이스랑 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어떤 계약이냐? 서클의 거의 매출을 50대 50으로 나누자. 코인베이스 지출 54, 서클 46. 그러니까 거의 50대 50이죠. 코인베이스한테 USDC 이자가 들어오면 이거 반반씩 나눠. 서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23년도 8월 달에 3년짜리. 그리고 26년도 8월 달 아무 얘기 없으면 자동 재계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서클사가 돈을 벌고 있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50만 원은 거의 코인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반 지금 나눠 먹는 구조다. 그런 구조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 뭐가 최근에 좀 문제가 떠올랐냐면, JP모건이 재수의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죠. 협력해야 될 두 회사가 서로 배신하며 경쟁한다. 자, 반반씩 나눠 먹다 보니까 뭔가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겠죠. USDC도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성장을 해야 돼. 근데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둘이 좀 겹쳐요. 코인베이스도 베이스라는 체인을 발행을 했고, 그리고 스테이블코인도 ARC라는 체인도 발행을 했죠. 그럼 이 두 체인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기가 좀 힘들어요. 어쨌든 경쟁 체인인 거죠. 경쟁사인 거죠. 거기에다 이번에 코인베이스가 하이퍼리퀴드랑 계약을 했는데 서클을 배제하고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 하이퍼리퀴드가 어떤 거래소인지는 알죠? 덱스 거래소인데 거의 뭐 전 세계 탑. 이거 웬만한 중앙화된 거래소보다 지금 거래량이 많이 나온 곳이 하이퍼리퀴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주식 토크나 거래도 그렇고 예측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거의 중앙화된 거래소만큼 나오는 탈중앙화된 거래소 덱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코인베이스랑 계약을 맺어서 USDC를 보유하고 있는 그만큼의 그 수익의 90%를 하이퍼리퀴드가 가져가겠다. 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서클을 제외하고. 근데 지금 서클사랑 코인베이스랑 얽히고 얽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서클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2등이죠. 스테이블코인 발행액이. 그리고 단기채 들고 있는다 하면 4에서 5% 정도 수익이 나죠. 그 수익을 이제 코인베이스랑 거의 반반 나눠 먹고 있는데, 코인베이스의 그 베이스 네트워크 그 체인에서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의 60%가 USDC예요.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매출 100% 중에 20%가 스테이블코인 매출이고. 그러니까 코인베이스한테도 엄청나고 USDC한테도 코인베이스한테 너무 많이 떼주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하이퍼리퀴드랑 계약을 하면서 USDC 스테이블코인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90%를 하이퍼리퀴드한테 주고 10%를 자기가 먹겠다. 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뭐냐면 하이퍼리퀴드가 너무 잘 나가요. 하이퍼리퀴드 입장에서 막 거래량이 막 몇십억 달러씩 나오는데 그 거래를 USDC가 아니라 우리 뭐 USDT로 하겠다. 으름장을 놓으면 야,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야, 안 돼. USDC 수익에 우리 50% 가져간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너네 오케이. 수익의 90%를 나눠줄게. 대신 USDT 쓰지 말고 USDC 활성화해줘. 그럼 이게 하이퍼리퀴드 입장에서는 오케이, USDC 써줄게. 그렇게 계약이 돼버린 거죠. 그럼 지금 서클 입장에서는 돈도 못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이퍼리퀴드에서 나오는 수익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왜 이런 트러블이 나오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JP모건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재수의 딜레마다. 둘이 협력해서 으쌰으쌰해서 시장의 확장력, 점유율을 높여가야 되는데 서로 배신하고 경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업의 전망 실적 예상치를 낮춘 겁니다. 주가 하향정만 한 거예요. 근데 서클이 이대로 그냥 맞고만 있냐? 그렇지 않죠. 서클도 무언가 지금 돌파구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죠. 그리고 요것 말고도 코인베이스가 또 뭐를 배신했냐면 얼마 전에 오픈 USD라고 OUSD 기억하시죠? 140개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맺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 거. 그 OUSD 명단에 누가 있었냐면 코인베이스가 있었어요. 야, 저놈 USDC랑 같이 23년도부터 함께 하자고 했고 수수료도 50%나 쉐어를 받고 있는데 새로운 오픈 USD 여기에 명단에 들어가 있네. 그럼 서클사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나를 배반할 수 있으니까 독립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배신을 하고 서로 돈을 위해서 그렇게 간다고. 근데 배신이라는 표현도 조금 그럴 수 있겠죠. 원래 자본시장은 원래 냉혹한 거니까. 그럼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서클사뿐만 아니라 너도 나도 다 좋은 스테이블 코인이면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쉽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서클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대의 유통사죠. 최고의 고객이고. 어. 그런데 불구하고 또 하이퍼리퀴드랑 90%짜리 계약을 맺으니까 서클사 입장에서 이제 해골이 지진이 나는 거지. 답답한 거지. 근데 이번에 8월 달에 재계약을 합니다. 코인베이스랑 서클사랑. 자, 재계약 이야기는 이따 드리고, 그러면 봅시다. 일단은 서클사 입장에서도 재계약 관련해서도 지네들이 좀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또 지네들 입장에서도 코인베이스가 없더라도, 유통사가 없더라도 스스로 좀 혼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무언가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발행한 게 ARC 체인. 코인베이스가 베이스 체인이 있다고 하면, 바이낸스가 BNB 체인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ARC 체인 독단적으로 내자. 그래서 전 세계 USDC 유통사들이 ARC 체인을 쓸 수 있게끔 우리도 네트워크를 발행하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메인넷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 투자 받은 데가 뭐 A16인지부터 뭐 많죠. 블랙락도 있고 아폴로도 있고 스탠다드 차티드도 있고 한 3빌리언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희석 규모가. 돈도 많이 투자를 받았고. 그래서 뭐 나쁜 프로젝트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그래도 유망하다. ARC 체인. 그리고 두 번째 반격 카드가 뭐 CIR BTC. 요게 이제 뭐냐면은 코인베이스의 그 CBBTC 있죠? 비트코인 랩 씌워 넣은 거. 담보대출. 요 상품 경쟁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코인베이스 없어도 우리가 혼자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CIR BTC 요거 랩 씌운 거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 코인베이스랑 갈라 쓰는 게 아니어도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야 코인베이스랑 계약할 때 우리도 너네 없이 할 수 있어. 좀 더 협상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ARC 베이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랩 씌운 거 CBBTC 요거 CIR BTC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엊그저께 제가 방송에 다뤄드렸던 거 OCC 은행 승인 났죠. 지금까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은 USDC 발행만 했지만 이제는 OCC 승인 받고 나서 은행이 됐다. 근데 이제 JP모건처럼 이런 예대금 마진, 뭐 대출 이런 기능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 기관들의 크립토 자산들을 운영해주고 커스터디해주고 나중에 뭐 ICO를 한다. 그러면 그때 ICO도 주관도 해주고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됐다 그랬죠. 그리고 서클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준비금을 뭐 블랙록이 됐든 미국의 은행들한테 맡겨가지고 이렇게 서로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준비금을 자기 스스로 보관할 수 있게끔 됐다. 이거 그 커스터디 수수료만 하더라도 애끼는 것만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OCC 은행 승인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경쟁력을 올린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8월 달에 코인베이스 그리고 서클 주식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중요할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슈예요. 8월 달에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 서클 투자자분들한테는 참 야속하지만 코인베이스가 유리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요. 지금 당장은 이제 뭐 USDT를 채택하기는 힘들고 USDC라는 이런 큰 스테이블 코인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뭐 OUSD든 어쨌든 간에 유통사잖아. 유통사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코인베이스가 또 USDC를 발행해주고 거기에서 쓰는 금액들이 거의 얼마였지? 한 300억 달러 정도였나? 2, 300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USDC의 발행의 절반? 과장 보태면 절반 조금 안 되게가 코인베이스에서 쓰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아마 절반보다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크로스 체크를. 근데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코인베이스에서 쓰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서클사 입장에서는 억울하더라도 가져가야겠죠. 억울하더라도 가져가야겠지. 그러면 코인베이스가 대안책이 아예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오픈 USD도 있고. 그럼 서클 입장에서 새로운 또 유통사를 찾아야 되고. 근데 대신 코인베이스도 코인베이스 매출의 20%가 스테이블 코인 매출이니까 이거를 또 놓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뭐 서로 버린다라고 보기엔 어렵겠지만 조금 계약 약관이라든가 뭐 조건은 바뀔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코인베이스가 좀 유리하게 가져갈 확률은 65%예요. 그리고 20%는 현상을 유지하는, 재계약하는. 10%는 완전 결별.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임시 연장 후에 재협상 5%. 3개월 연장 시간 벌기. 근데 시간 벌어봤자 누구한테 줬냐면
코인베이스한테 좋죠. USDC 대체자를 찾을 게 뻔하니까. 그래서 8월 달에는 어찌됐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서클사한테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수면 밑에 모르고 있는 서클사가 파트너십을 누가 맺었다. 글로벌 유통사를 찾았다. 코인베이스만큼 좀 이런 대규모 거물급 손님을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근데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승인도 지금 플레이트 법안도 그렇고 승인이 안 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액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코인베이스 쪽에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권력이 거래 플랫폼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USDC 잔액이 60억 달러. 그래서 하이퍼 리퀴드가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가고 있는 거죠. 하이퍼 리퀴드가 지금 시가총액 거의 탑 10이죠.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수익도 지금 그 코인베이스한테 90%나 지금 받고 있어. 지네들이 가져가고 있어.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져가고 있다는 거야, 얘네들이. 오히려 코인베이스랑 서클 계약 그 두 사이 중에 하이퍼 리퀴드가 제 최대 수혜주죠. 승자가 될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야, 그럼 8월 달에 나는 서클이 없으니까 코인베이스가 더 좋다. 코인베이스가 더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코인베이스는 또 누구랑 경쟁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2,500만 명이었나 3,500만 명이었나? 구자를 갖고 있는 이번에 트럼프 어카운트 계좌에 연동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월드컵 때 예측 시장으로 돈을 미친 듯이 벌어간 회사 로빈후드랑 경쟁이죠. 코인베이스, 로빈후드예요. 경쟁자가.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8월 달에 서클사랑 긍정적인 계약을 맺어서 주가가 좋을 거다. 오케이. 근데 좀 더 넓게 바라보면 코베는 로빈후드랑 경쟁자라고. 자, 로빈후드 좋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빈후드를 지금 당장 넘는다, 따라간다라기 힘들다. 암호화폐 불장이 오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 로빈후드는 어쨌든 전통 금융기관이잖아요. 걔네들은 코인도 같이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짧게 그냥 코인베이스가 뭐 좋다 이렇게 보시기보다 그래도 코인베이스가 더 넓은 시장에서는 로빈후드라는 이런 경쟁자가 있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 로빈후드 아니면 뭐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그 서클사까지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8월 달이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8월 달 중요하다. 그리고 또 클래리티 법안이 또 7월 달, 8월 달 결정되기 때문에 8월 7일 이후로 지나가면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 된다고 보시면 돼요. 쉽지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8월 달 서클 그리고 코인베이스 그리고 얘네들 주가가 또 로빈후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로빈후드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